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신동아 리버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2010년도에 4억 8천, 4억 6천 그 정도 하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4억 8천 하던 아파트가 4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좋은 층들이죠. 이런 층들이 4억 2천 정도까지 내려왔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여전히 4억 2천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이때 그 점수는 8.2였습니다. 2013년도에 여기에 찍혀있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4억 4천 정도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4.4, 4억 4천은 8점이었습니다. 여기 찍혀있던 아파트입니다. 2004년도에 2006년도에 5억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5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면 이게 7.8이었습니다. 즉 8점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5억 5천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그 점수가 8.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점대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7억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그게 8.8입니다. 점수 8.8. 보시다시피 6억 8,800도 한 7억이라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억이면 8.8. 그리고 2019년도에 7억 6천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8.6이었고 지금은 이제 10월 달에서 8억을 넘어가면서 이 아파트는 좋은 층들이죠. 이게 9.1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파트는 이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는 위기 시절에 이 8점대 있다가 지금 현재 9점대까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상승, 약 한 2% 정도 상승을 한 아파트라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12% 정도 상승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는 2020년도에 이 8점대 우리가 위기가 온다. 위기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위기가 온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대는 한 7억 3천 정도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언제냐면 2019년도에 하반기 때 나왔던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점대입니다. 즉 현재 8억 2천 정도의 매물가에 있던 것들이 지금 만약 우리가 위기에 온다면 7억 3천 정도로 거래된다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네이버에 있는 매물 가격도 좋은 층들이죠. 여기서 나쁜 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굉장히 좋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층들이 그리고 좋은 층과 뭐 어떤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좋은 아파트들이 지금 8억대 정도에 나오고 있다. 8억 2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한 7억 3천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2020년 우리가 이후를 봤을 때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대는 지금 9점대에 있는데 이게 뒤로 밀려날 수가 또 있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8점대를 유지하는 이유를 보면 결국에 지금까지 한 8년간 8년 넘어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인서울하고 싶어하는 수요층들 그 수요층들이 봤을 때 알맞은 가격대에 있었던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8점대라면. 즉 우리가 8점대를 항상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역에 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 그리고 다음에 서울에서 여기에 좀 떨어져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들의 연식이 오래되지 않는 급들이 있을 수 있는 가격대로 보고 있는데 그런 수요층들이 이게 8점대로 오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수요층들이 이게 8점대로 내려가면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위기로 갔을 때도 지금이 한 8억 2천 정도 8억 정도 이 호가가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 지금 찍혀 있는데 이게 위기로 간다면 우리가 좋은 층들에서 7억 3천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로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동아 리버파크는 2019년도에 있던 이 하단가 7억 1,500부터 시작해서 7억 한 6천대까지 이 하단가에서
횡보한다고 보는 거죠.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파트가 횡보 장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로 위에 있는 최고가인 걸 제외하고 아래간으로 본다면 사실상의 횡보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동환 리버파크는. 그리고 서대 문구 북가자동 이 3호 아파트를 보면 이 아파트도 역시 2004년도에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이 가격대가 3억 5천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그게 6.4였습니다. 6.4. 6.4라면 광역시 즉 이 북가자 3호 같은 경우는 역에서 한 800m, 900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수요층이 들어오냐면 이 8점대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광역시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으실 정도의 분과 이 서울에서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이 사는 아파트가 북가자 3호 정도 아파트였어요. 2014년도에. 거의 현재 우리가 여기를 비슷하게 비교해 볼 만한 곳이 있다면 대구시청에 있는 그 이렇게 경북대학교 이렇게 의대 있고 이렇게 초등학교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삼덕 청아람 니슈빌 아파트 그다음에 이게 역세권이죠. 이곳과 비교를 해보면 2014년도에 이게 지금 3억 5천 정도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 아닙니까? 북가자 3호가 2014년도에 3억 5천이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삼덕 청아람 니슈빌을 현재 그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5억에서 5억 5천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정도를 달라는 거죠. 이 정도를 이 금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3호 북가자 3호는 어느 정도 달라냐면 5억 5천, 5억 8천, 5억 3천, 5억 1천 그다음에 6억도 있고 5억 7천 정도. 그 결국에 5억 8천이라면 사실상 5억 5천을 달라는 거기와 5억 5천으로 또 살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아파트를. 그러면 사실상 동일상에 있는 거예요. 동일상. 북가자 3호는 어떤 점에서 동일상이면 6.6이다. 앞에 6을 달고 나온다면 광역시에서 그 정도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서울에서 그 정도 수준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매칭이 되는 아파트란 거죠. 북가자 3호는. 그래서 이제 14년도로 보듯이 우리가 이 시점을 보듯이 이 아파트는 결국에는 5억 8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보. 그러니까 이 점에서 결국 지키는 거죠. 지키는 단위 내려온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수요층이 또 밀려 들어오니까 즉 이 정도 라인에서 광역시에서 잘 사는 사람들 라인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아니 서울 안에서 그래도 역세권을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안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파트는. 그래서 위기 상황에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08년도급 위기 즉 미국발 금융위기 정도의 그 정도로 지금 위기 이 파동이 08년도 파동이라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지키면서 이 6하고 8하고 선을 지키면서 버티는 장소로 갈 수 있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를 보는 시선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세계적 경제가 좀 침체되어 간다. 지금 중국도 내려오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좋은 상황이 없는 거죠. 지금 독일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이런 거죠. 국제 관계상에 나오는 조정 정도다. 어떤 단기적 조정을 거치고 가려는 그런 조정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 자체가 중국과 미국이 무언가 협상해서 뭔가 되어간다 하면 급반등이 일어나는 식으로 올라가는 반등이 일어나는 식이고 주식시장도 뭔가 만났다 협상에 뭐 서명이 들어간다면 올라가는 식이죠. 이게 한마디로 이거는 구조적 개혁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환경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돼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정 정도를 거쳐가는 과정이 아닐까로 보는 시점이었어요. 이 시선으로 본다면 08년도 미국발 위기와 같은 그 정도로 봐서 6에서 8에서 지켜나가는 거 이게 아마 6에서 8에서 지켜나가면서 굉장히 뛰어버린 신축들
신축들이라든지 갭 투자 상품들, 갭 투자죠. 갭 투자 상품들에서 어떤 하락세는 나오지만 이런 아래층에서는 한 10% 내외, 10% 정도의 하락 정도로만 버티는 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가는 걸로 보는 거고,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 그러면 이 구조적 문제로 본다면 경제 하락이죠. 이게 경제 성장 하락인데, 이게 중국도 같이 하락하고 중국에 따라 있는 다양한 국가들 있죠. 말레이시아라든지 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타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지만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이라든지 타이라든지 이런 거는 높지만 싱가포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려온다는 거죠. 그다음 싱가포르 있고 중국, 그다음 한국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이거는 좀 위험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조적 문제로 간다면. 그리고 지금 뭐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출산율의 문제, 그리고 이 고령화의 문제까지 이게 한 번에 이게 오는 시기다. 지금 이 하락기로 들어가는 이 지점이 그런 식으로 오는 시기라고 본다면 이거는 좀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건 97년도 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08년도의 위기라면 이건 97년도 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 위기는 어떤 거냐면 이 단이 한 칸씩 다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냥 한 칸씩 밀려 내려가 버리는, 즉 상승분, 지난 우리가 14년보다 한 그죠, 서울 놓고 봐야 14에서 시작해서 19까지 갔던 이 상승분을 한번 토해내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못 버티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사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버티는 장세에서는 내 직장이 잘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못 버티는 장세로 들어간다면 내가 직장이 잘려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못 사는 거예요. 난 직장이 잘려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2번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일단 저는 여기서 버티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번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추적해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봐야 되는 거죠. 지금 1번 정도로 보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경제 상황이. 그리고 대부분은 경제 전문가들도 한 1번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그럼 결국 1번이냐 2번이냐 다 똑같은 거죠. 1번이냐 2번이냐 다 똑같은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두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게 반등해 줘야 되는 거죠. 결국 반등점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등점이 튀어나온 시기, 이 시기가 진정한 매수 시기죠. 이게 매수인 거예요. 매수 타이밍이죠. 매수 타이밍. 그런데 이게 아래쪽에 찍혀 있는 타이밍이라면 결국엔 이게 횡보장세죠. 횡보장세에서 급매물들이 한 번씩 출현하는 거죠. 급매물이 출현하면서 한 번씩 간 다음에 서늘하게 하는 거. 이게 혹시 대세 하락의 신호일까? 혹시 이게 이런 식의 있던 급매물이 출현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 그게 한마디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올라갔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그 타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전세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뭐 경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렵고, 기본적으로 또 주택 상승률도 3% 이상으로 올라가 주는 게 이 두 가지가 반등 신호가 따라와야지 가장 좋은 매수 타임으로 보는 거죠. 아파트라는 것에서. 그리고 이 두 신호가 먼저 관측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일단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거.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점이 대한민국이 이번 2019년도에 1.9를 찍고 다음 해도 1.6% 정도를 찍을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투자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 지점 자체는 2019년도, 2020년도를 매수 타임으로 보는 거는 안 좋을 겁니다. 이게 이 자체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매수 타임보다는 약간의 좀 마음의 여유를 갖는 자세로 보고, 그리고 이 두 아파트, 오늘 분석해봤던 두 아파트,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와 북가자 3호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횡보 장세로 갈 것이다. 횡보.
그런데 이 횡보장세에서 들어가서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쭉 가겠다. 나는 여기서 돈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 아무 상관 않겠다. 이렇게 가면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겠다 하면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 하기 때문에 횡보 장세를 유지하다가 혹시 못할 돌발 변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도 된다. 그러나 만약 금매 가격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6점대와 8점대 이 아파트가 금매 가격이 나와서 출연한다 하면 그것도 좋은 층에서 노열층에서 금매 가격이 나온다 하면 그거는 잡아도 된다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두 아파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